서대문구의 라디오 사랑방, 당신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서대문 FM 초대석 첫 방송 시작합니다. 첫 곡 듣고 올게요. 가끔씩 난 아무 일도 아닌데 괜스레 짜증이 날 땐 생각해. 나의 동네에 올해 들어 처음 내린 비, 짧지 않은 20회를 넘도록 나의 모든 잘못을 다 감싸준 나의 동네에 올해 들어 처음 내린 비. 내가 걷는 거리마다 나를 믿어왔고 내가 믿어가야만 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에겐 잊혀질 수 없는 한 소녀를 내가 처음 만난 곳. 둘이 아무 말도 없이 지치는 줄도 모르고 온종일 돌아다니던 그곳. 짧지 않은 20회를 넘도록 소중했던 기억들이 감춰진 나의 동네에 올해 들어 처음 내린 비. 내가 걷는 거리마다 나를 믿어왔고 내가 믿어가야만 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에겐 잊혀질 수 없는 한 소녀를 내가 처음 만난 곳. 둘이 아무 말도 없이 지치는 줄도 모르고 온종일 돌아다니던 그곳. 짧지 않은 20회를 넘도록 나의 모든 잘못을 다 감싸준 나의 동네에 올해 들어 처음 내린 비. 서대문의 역사 정보부터 서대문 사람들의 사는 이야기까지
우리 동네 이야기가 가득한 시간 서대문 이모저모. 여러분은 지금 91.3MHz 서대문 FM 서대문 이모저모 FM 초대석을 듣고 계십니다. 네, 김현철의 동네 듣고 왔습니다. 응답하라 1988의 삽입곡이죠. 네, 듣고 왔고요. 먼저 제 소개를 해야 되겠죠. 안녕하세요. 서대문 FM 초대석 장수정입니다. 서대문 FM 초대석은 이번 개편과 함께 생긴 프로그램인데요. 서대문 FM 초대석에서는 매주 2명의 초대 손님을 모셔서 사는 이야기 나누는 그런 방송입니다. 앞으로 서대문에서 살고 활동하는 많은 분들이 서대문 FM 초대석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게 될 겁니다. 오늘 첫 손님 모셨는데요. 지금 와 계십니다. 어떤 분일까요?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서대문구 난가자동에서 한 60여 년을 현재까지 살고 있고, 네. 2000년 1월 5일에서부터 2007년 9월 14일까지 약 7년 6개월에 거쳐서 이화여대 앞 대연 2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의 조합장으로서 초기 추진위부터 조합 청산 해산까지 전 과정을 무탈하게 완성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일이라고 합니다. 저희 그 신통 네. 그 대책위가 있습니다. 저희 네. 서대문 FM 아시는 분들은 아마 들으셨을 텐데 저희가 이제 신통 개발 지역의 예정지에 포함되게 됐는데요. 거기 신통 비상대책위원회의 대책위원장님이시기도 합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김영일 위원장님과 함께 영광스럽게도 서대문 FM 초대석 첫 번째 시간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화여대에서 대연 2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조합장으로서 활동하셨던 그런 경험도 가지고 계신데 지금 이 서대문 FM 이 지역이 신속 통합 계획 예정지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좀 어떻게 활동하시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그 비대위의 공식 명칭이 신통재개발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로서 네. 지난 2023년 3월 8일인가요? 네. 서대문구 난가자 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우리 주민들 약 75명이 비대위 발족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네. 그래서 난가자동 337-8번지 일대 우리 평온한 우리 마을을 지켜내기 위해서 신통 재개발에 반대하는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나가고 있죠.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요즘. 지금 비대위 활동이라고 하면은 네. 일단은 지금 전체 주민들의 약 35% 정도 네. 대다수 주민들이 이 재개발에 반대하고 있고 네. 그 반대하는 그 모임이 저희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인데 네. 우리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기 때문에 저지라는 말을 용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재개발은 여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다. 네. 우리 주민들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우리 주민들이 전부 들고 일어난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지금 이 재개발을 무산시킬 수 있는 그런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또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지금 실행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 많은 분들이 좀 신통 개발한다는데 왜 문제가 있냐 이렇게 또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 남가자동에 사는 분뿐 아니라 또 다른 지역에 사는 분들도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네. 그 신속통합 재개발이라는 호칭으로 이제 이게 시작이 됐는데요. 네. 제가 알기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책으로 아마 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전 서울시 25개 구를 전부 다 한 군데씩을 지정을 해서
뭐 아파트를 늘리고 뭐 주민들의 그 입주율을 늘리고자 하는 목적은 순수하게 생각하면 좋죠. 네. 좋고 어찌됐든 간에 모든 주거 환경이 개선되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그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개발이라는 호칭이 들어간 이 자체가 신속 통합 재개발이라는 것은 기획 자체가 지금 졸속 행정으로 진행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초기에 공청회 등이나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이 전혀 없었다는 거고요. 일부 재개발을 희망하는 주민이 한 약 30%, 30%의 동의를 받아서 후보지 선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네. 또한 난가자동 그 우리 지역 337-8번지 일대 제2차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이후 반대 여론이 아주 가중되자 현재는 찬성 동의서와 반대 동의서를 함께 받는 것으로 규정이 바뀌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찬성 동의서와 반대 동의서는 그 추진하는 쪽에서 받는 건가요? 아니 이제 이것은 관할 지자체에서 받겠죠. 그러면 구청. 그러면 이제 추진 준비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네네. 거기서 지금까지는 네. 저희들이 반대할 수 있는 창구가 없었어요. 우리가 2차에서 선정이 되고 말하는데 지금까지는 반대 의견은 전혀 수렴을 안 했고 네네. 찬성 동의자로만 이루어진 그러니까 이 주민들은 전혀 알지를 못했죠. 알지를 못한 상태에서 이것이 그 서울시에서 이 지역을 후보지로 선정을 하였고 네네. 그 뒤로부터 많은 제약이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지금은 반대 동의서를 같이 받는다니까. 그 상당히 좋은 일이죠. 네네. 그래야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애초에 1차, 2차 선정 때는 반대 의견은 수렴할 창구도 없었고 어디 가서 호소할 때도 없었고 그래서 아주 일방적으로 찬성하는 사람들 일부 그것도 네. 이 주민의 30% 사실은 과반수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근데 30% 좋다 이겁니다. 30%로 받아서 일단 선정이 됐다는 것 자체가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졸속 행정이 아니냐. 네. 졸속 행정의 표본이다. 이렇게 저는 규정하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도 여기 이제 건물 짓기 전에 알았거든요. 이게 네, 저도 놀랐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건물 짓고 있는데 사실은 그거를 추진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동의서 받고 다니시는 걸 잠깐 봤는데 사실 저희한테는 물어보지 않으셨고 그냥 어느 날 그렇게 갔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좀 많은 분들이 놀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저희도 놀랐고 건물을 사실 완공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죠. 그래서 좀 놀랐던 기억이 저도 있습니다. 네. 사실 그러면 또 이 졸속 행정인 것뿐만 아니라 또 반대하시는 이유들이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제 저희들이 신통 재개발에 반대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차고도 넘칩니다. 첫째, 난가자동 337-8번지 일대는 근본적으로 재개발 사업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죠. 네. 저희 구역 도로 사면이 대로가 16m, 18m, 20m, 25m로 아주 큰 도로가 사면이 배치돼 있어요. 네. 그리고 도로 전면에 전통시장, 병원, 약국, 은행 등 주민들이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둘째 그러면 네. 우리 마을은 골목마다 구획 정리가 보편적으로 잘 되어 있는 곳이에요. 골목마다 차량이 양방향 통행도 가능할 정도고 일부 골목에는 서대문구청은 그 주차 라인을 이렇게 그어놓지 않습니까? 설치해가지고 네. 거주민 우선 주차라고 해서 네. 그렇게 지정을 해놓고 주차비를 징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아이러니죠. 굉장히 많죠. 예. 네, 거주. 과연 이런 지역이 어떻게 재개발의 타당성이나 합리성이 성립될까요? 왜냐하면
주차 라인을 그어놓고 주차비를 징수한다. 그러면 그 도로 폭이 양호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 그런 지역이 어떻게 그 재개발이라는 용어를 써서 재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타당성이 있느냐. 이게 의문제기를 하는 거고요. 또 세 번째는 우리 주민들 각자의 재산권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그 예민한 사항입니다만은 지금 물론 우리 장 대표님께서도 네. 작년에 이걸 준공을 해놓고 네. 재개발한다라면은 이걸 철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충분한 보상을 누가 해주지요? 이건 그렇죠. 손실이에요, 그냥. 그럽니다. 맞습니다. 이런 이제 그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지만 네, 네. 이 본래 재개발이라는 것은 강제성이 존재합니다. 재건축하고는 또 다른 면이 있어요. 그래서 추진위하고 조합이 설립되면은 그 뒤에는 일부 주민들께서 재개발에 반대한다고 해도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이 없죠. 지금 현재 내 재산이 현 시세에 맞게끔 책정해 준다면 과연 반대 투쟁을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죠. 그렇죠, 반대 그렇죠. 투쟁이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현 시세로 내 걸 보장을 해준다면 이 마을이 발전될 것이고 또 번듯한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면 입주해서 평온하게 살면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평생 일군 내 재산을 반토막 권리가가 아마 책정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 네. 그러면 어디 가서 하소연할 것입니까? 하소연할 곳이 없죠. 우리 대한민국은 그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죠.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거 아닌가요? 마치 사회주의적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무리한 이런 재개발은 이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가 그 오손도손 그나마 평온하게 살아가는 우리 마을이 그냥 온데간데 없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럼 신통 재개발에 동의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게 신통 개발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무리하게 진행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어쨌든 반대 이유도 있는 것 같고, 저 아는 분들도 이렇게 방송국 생기고 나서 네네.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많이 오셔서 이 337-8 일대 어쨌든 신통 개발 예정지로 돼 있는 이 동네를 보시곤 여기를 왜 개발해요? 너무 예쁘고 그런 동네인데 왜 개발하나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저한테도. 그래서 사실 개발할 필요가 거의 없는 상가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참 저 여기를 왜 개발해야 될까? 저도 늘 그런 의문이. 주변에 있는 많은 전문가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네. 이 상가가 이렇게 질비한데 그죠. 이런 재개발은 처음 본다고 다들 이야기를 해요. 이구동성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가 생기면서 이 주변에 상가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다른 그 아파트 구역에 있는 일테면 뭐 여기 에코자이나 네네. 이쪽에는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명지대 쪽 빼고는 거의 다 상가들이 없어져가지고 갈 데가 없다. 주민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려고 해도 마실 데가 없어서 지금 다 방황하고 계셔서 좀 이걸 살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이 지역 주민들은요. 네. 그 오래된 원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고령의 주민들이 많이 사시죠. 네네. 그런데 이분들은 상당히 편리해요. 병원 많지. 맞아요. 은행이 있지. 맞아요. 은행이 요즘에는 전부 젊은 사람들은 은행 안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은행은 여기는 줄을 서야 돼요. 그 이유는 네. 나이 잡순 분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줄을 서게 되는 거죠. 젊은 사람들은 전부 은행 안 와요. 맞아요. 자, 그러면 약국 많지. 병원 많지. 은행이 있지. 전통시장이 있지. 이 전통시장도 큰 문제거든요. 맞아요. 하나 남아있는 전통시장이 없어지는 경우예요. 이게 지금. 지금 사구역에 앞에 보면 모래내 서중시장이라고 있었어요. 그게 시장 특례법으로 해서 재개발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결국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시장은 그 존재 자체가 보이지가 않아요. 맞아요. 전부 다 아파트 장사한 거예요. 맞아요. 아파트만 다 올라가가지고
결국에 이게 무슨 전통시장 재개발이냐 이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개발이란 뭘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반대 활동하시면서 주민분들도 많이 만나실 것 같아요. 근데 반응은 좀 어떠세요? 만나실 때? 나와서 활동하다 보면 길가에서 마주치기도 하고 뭐 커피숍에서 만나기도 하고 하는데 주민들의 반응은요.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우리 마을에 재개발을 한다고 발표가 되니까 많은 주민들이 날벼락을 맞은 듯 큰 충격들을 받았다고들 하십니다. 네네. 지금은 일반 주민들도 어느 정도는 이 재개발에 인한 피해 사례들에 대해서 이미 학습이 되어 있습니다. 네. 또한 난가자동 그 337-8번지 일대 총 세대수가 680여 가구인데 재개발 찬반 논란으로 인해서 서로가 대립하고 있고 또 심한 경우에는 양쪽 주민들의 폭력 사태가 일어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렇구나. 자, 물론 재개발에 동의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현재 재개발에 결세 반대하시는 약 35%의 주민들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사실 제일 걱정되는 게 이런 재개발을 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 사실 주민들이 불필요한 갈등을 너무 많이 겪게 되고 사실 저도 재개발 5구역 가재로 5구역 살다가 이사를 와서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사이가 안 좋아지는지 너무 많이 봐가지고 물론 재개발을 잘 하면 좋겠지만 너무 부작용이 크지 않나 불필요한 힘을 많이 쓰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찬반으로 나뉘어서 그렇죠. 심한 대립이 형성이 맞아요. 돼요. 맞아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좀 어떤 활동 계획 갖고 계신지 좀 설명해 주세요. 현재 우리는 두 가지의 중점 사항에 대해서 이성훈 구청장님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불공정하게 편성되는 주민 참여단 구성에 대해서 그 합리적이고 어느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도록 재편성하자는 것이거든요. 네네. 지금 편성된 참여단은 총 15명 중 12명이 개발 찬성 주민으로 네. 채워져 있습니다. 물론 서대문구청과의 면담에서 업무 관계자들이 시인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저희 위원회에서는 참여단 구성을 12명씩 동수로 재편해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구청 측에서는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동수로 하면 24명이 되겠죠? 네. 그렇다면 그걸 받아들이지를 않으니까 그러면 총 20명으로 확대를 해주고 네. 기존에 12명의 찬성 주민이 있으니 나머지 반대 주민을 8명이라도 거기다 참여를 시켜달라. 그리고 공평하지 않느냐 하고 요구를 했는데 그나마 그 제안을 수용했습니다. 수용하셨군요. 예. 네. 그래서 다행이죠. 그게 동수로는 안 되더라도 우리가 뭐 12대 8이라도 하여튼 우리 논리를 우리가 필 수 있는 자리가 깔려져 있으니까 저희한테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 공명정대한 주민투표제를 실시하자는 겁니다. 이건 뭐 서울시 전체 25개 구청에서도 아마 이런 일은 없던 일이니까 획기적인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네. 서대문구청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주민 의견 수렴의 중요성을 강조하니까 편향성이 농후한 12명의 찬성 주민으로 해서 주민 찬반 여론을 조사한다고 계속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이것은 결코 자신들의 손에는 피를 안 묻히고 주민 참여단을 활용하라는 꼼수로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공정성에도 커다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 찬반 투표를 실시하자는 것이 저희들의 요구입니다. 애초 서울시 신통 기획 후보지 공모안을 보면은 후보지 선정 후라도 반대 주민이 많으면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후보지를 철회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애매모호하게도 반대 주민이 많으면 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이 이 항목에 대해서 반대 주민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것을 우리들은 요구를 했죠. 이게 몇 프로인지 반대 주민이 많으면이라고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표기를 해놨으니 이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지금까지 5월 19일 날 이후로 지금까지 묵묵부답입니다.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법 21조 제3항에 보면은 추진위원회가 설립되기 전에라도 주민 100분의 30, 그러니까 즉 30%겠죠. 네네. 이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서울시가 후보지에서 직권 해제할 수 있다는 명백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이 34%를 이미 넘기고 있고 점차적으로 반대 동의 주민은 늘어날 것이 명백한데 주민들의 혈세인 지금 5억 5,400인가요? 네, 5억 5,400은 예. 용역비. 네, 이 돈을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로 대책 없이 지출하고 있어요. 이거 개탄을 금할 수밖에 없죠. 앞으로는 터무니없는 졸속행정이 신통개발이 하여튼 철회될 수 있도록 네. 행정소송 등도 고려하고 끊임없이 투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향후 계획까지 좀 설명해 주시고요. 네, 굉장히 위원장님의 의지가 지금 눈을 못 보셔서 그런데 이글이글 지금 눈이 불타오르고 있어요. 이 사안만 나오면 그렇습니다. 네, 네, 이렇게 신통개발 반대하는 저지위원회의 위원장 김영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같이 이야기 나눴고요. 첫 번째 손님으로 저희가 모셨는데 서대문 영광입니다. 네, 괜찮으셨나요? 네네, 영광입니다. 네, 앞으로도 종종 나와주시고 마지막으로 좀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아니 오늘 저 영광스럽게도 우리 개국한 마을공동체 FM에 첫 번째 게스트로 제가 초대가 돼서 이 무한한 영광입니다. 네. 하여튼 공동체 서대문 FM 방송국이 그 주민들의 지대한 관심과 사랑 속에 신뢰를 주는 유익한 방송으로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까지 너무 좋은 말씀 해주신 김영희 위원장님이셨고요. 위원장님이 신청하신 노래가 있습니다. 네네, 제가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네, 알리의 오르막길 예, 들으면서 감사합니다. 네,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마웠습니다.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가파른 이 길을 좀 봐. 그래 오르기 전에 미소를 기억해 두자. 오랫동안 못 볼지 몰라. 완만했던 우리가 지나온 길에 달콤한 사랑의 향기. 이제 끈적이는 땀 거칠게 내쉬는 숨이 우리 유일한 대화일지 몰라. 한 걸음 이제 한 걸음일 뿐. 아득한 저 끝은 보지 마. 평온했던 길처럼 계속 나를 바라봐줘. 그러면 견디겠어. 사랑의 이 길 함께 가는 그대. 굳이 고된 나를 택한 그대여. 가끔 바람이 불 때만 저 먼 풍경을 바라봐. 올라오는
저 끝까지 서대문의 역사 정보부터 서대문 사람들의 사는 이야기까지 우리 동네 이야기가 가득한 시간 서대문 이모저모. 네, 신청곡까지 듣고 왔습니다. 알리 오르막길 듣고 왔고요. 두 번째 게스트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와 계시거든요.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보당 서대문구 위원장 전진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네, 스스로 박수를 쳐주셔서 저도 같이 쳐드렸고요. 네, 먼저 소개를 또 해주셨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진보당이라고 하는 정당을 아마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정의당과 진보당 어떤 게 좀 다른가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진보당은 2017년에 그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주인된 나라를 만들자고 촛불 이후에 만들어진 정당이고요. 그 서대문에서는 2017년에 만들어지면서 열심히 아래에서부터 주민의 힘을 키우는 정치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진보당 서대문 통틀어서 네, 정치활동을 책임지고 있는 위원장이고요. 서대문 민생상담센터의 센터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서대문에서는 언제부터 활동을 하셨어요? 진보당으로 활동을 처음 시작하신 건가요? 서대문에서 산지는 네. 이제 7년 차거든요. 그래서 2016년부터 서대문에서 명지대 쪽에서 계속 살고 있고요. 네네. 정치 활동을 시작한 거는 그 18년에 지방선거 출마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그 이후에 2020년 총선 그리고 2024년 총선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방선거 출마하셨을 때도 사실은 저희 가재울 라디오 시절에 한번 출연하신 적이 있으셨죠. 네. 아주 설레면서 그러셨나요? 네. 저희 그때 지하에 있을 때 다들 힘들어하셨어요. 오시면서 이렇게 여기가 방송국인가요? 이러면서 오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때랑 지금이랑 좀 어떠세요? 그래도 시간이 좀 지났네요. 네. 그때는 사실 정치 운동을 시작했던 것도 처음이었고, 그리고 언론사잖아요. 네. 언론사 인터뷰를 진행을 할 때 그때 PD님께서 엄청 날카로운 질문들을 저한테 던지셨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는 그 시의원이라고 했을 때 어떤 것들을 서대문에서 실제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시의원이라고 하는 게 별로 힘 자체는 없다고 느껴진 영역이 있는데 저는 하고 싶은 일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네. 허무맹랑하다 이렇게 느끼셨던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요? 네.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허무맹랑하다고 느끼셨는지. 네, 지금 엔지니어링 하다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네. 네, 그러면 요즘 사실은 주민들이 보기에,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진보당 서대문구 위원회 활동이 조금 보여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토론회도 하시고 간담회 같은 것도 하시고 그러셔서 좀 약간 뭔가 달라졌는데 이런 느낌 받으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요즘 어떻게 활동하고 계신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대표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에서는 이전에 있었던 진보정당에 대한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진보정당은 가장 주민들의 삼터와 일터에 가깝게 있어야 되고, 주민들의 힘이 키워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진보정치가 위력을 발휘할 수 없다, 좀 이런 교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삼터에 같이 힘을 키우는 정치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서는 일상적으로 하는 일은 대표적으로는 주민고충 해결 운동이고요.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 사항을 주민들과 함께 같이 토론하고 구청의 힘을 통제하는 과정 속에서 해결해가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채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 세 번째는 매해 진행하고 있는 서대문 주민대회. 서대문에 있는 단체들과 함께 어떻게 주권자로서 주민들이
뭐 4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투표하는 행위를 넘어서 일상에서 정치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뭐 활동들 이렇게 전개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거리에서도 종종 보셨을 것 같고 지나가다가 이렇게 캠페인 하시고 계신거나 혹은 서명운동 같은 거 하시는 것도 보신 적 있으실 것 같고 또 진보당 서대문의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도 많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조금 소수 정당으로서 좀 아쉬움 그런 걸 표하는 분들도 좀 있지 않나요? 주민분들 중에 많으시죠. 네. 많으신가요? 네. 처음에 진보당 2018년에 시작했을 때는 진보당이 정말 정당 이름 맞냐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고 그래서 뭐 금은빵 중국집 이렇게 네, 그렇죠, 얘기하신 그렇죠. 분도 계셨고 이름이, 뭐 두 번째는 저는 진보당 전진희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심상정 있는 정당 이렇게 사실 이야기하시면서 뭐 정의당과 진보당을 구별하지 못하시는 경우들도 있었고 최근에 좀 이야기를 많이 듣는 거에서는 진보당이 많이 커졌으면 좋겠는데 한국 사회가 실제로는 국힘과 민주당이 너무 세다 보니까 양당 구조 상황에서 이게 자연 희망이 있는가 그러면 애저녁에 다른 정당에서 활동을 전개하는 게 어떻겠냐 조심스럽게 제안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근데 사실 18년부터 지금까지도 꽤 많은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작년 한 해만 100명이 서대문 지역에서 입당하셨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당에 가입하시고 당원으로서 정치 활동도 하고 계시고 봉사활동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희망이지 않나 이런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알기로 최근에 사무실을 이 서대문 FM과 가까운 곳에 얻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장소를 여기로 구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역위원회가 사무실을 만들 수는 없어서 네, 진보당 서대문구 위원회 사무실은 아닌데요. 그러시구나. 네, 서대문 민생상담센터라고 그 서대문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부채 상담, 그리고 전세 사기 피해 상담, 노동 상담, 그리고 주민고충, 민원 상담 이렇게 하는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년시장 앞쪽에 현수막 크게 걸려있는 사무실이고요. 주민들의 삼터에 가장 가까운 곳이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할까요?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서대문 오히려 그 홍제 홍은권에서 활동을 열심히 했었는데 이쪽에 있는 그 백년시장 남북가자 쪽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많이 듣지 못했다 이런 평가가 있어서 그래서 올해 사무실을 이쪽으로 얻어서 많은 주민들을 또 만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출근할 때마다 보게 되거든요. 출퇴근할 때마다. 빚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 플랜카드가 크게 걸려 있어서 이제 많은 저희 빚도 어떻게 좀 이렇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요. 아시겠지만 여기가 신통기획 개발 예정지로 지금 구역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좀 어떠세요? 근처에서 보시기에. 예. 저희가 사무실 얻을 때 그 현수막이 달려 있었어요. 신통기획 개발 관련해서 주민들이 반대한다라고 하는 현수막이 달려 있었고 그래서 그때 저희가 사무실 얻을 때 부동산에 문의했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여기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문의했을 때 그때 부동산 사장님께서 재개발은 오래 걸리기 때문에 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재개발하다가 좀 더 반단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실제 그 주민들을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신통 개발이 진행된다라고 하는 소식을 한 번도 듣지 못했다가 그렇죠. 저희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공고가 난 다음에 재개발이 진행된다라고 하는 이야기 듣고 나서야 갑자기 어느 날 우리 집이 재개발 구역으로 묶였고 그리고 재산권이 다 정지가 되는 형태로 됐고 그리고 여기에 주민들의 의견은 사실은 반영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는 게 확인되면서 구청과 시청을 움직여서 주민들께서 실제로 알 권리 그리고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능한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같이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계속
어쨌든 상황을 계속 보시고 있는데 좀 어떤 판단, 어떤 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그 개발 서울시 예정이니까. 네네. 맞아요. 네네. 서울시에서 그 서울시랑 서대문구청이랑 그리고 주민들 대책이랑 같이 해서 간담회를 진행했을 때 서울시 담당관들도 함께 진행할 때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 전체 일대를 묶는 것보다 한 구역 실제로 좀 노후화되어 있고 재개발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는 곳에 한정해서 그곳만 개발하는 형태로 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겠냐 이런 의견들도 사실 제출됐거든요. 네. 네, 현재는 아주 크게 구성됐고 그 구성되는 과정 속에서도 주민들은 아예 알지 못하는 상황이고 근데 이것에 대해서 기획이 다 된 다음에 다시 얘기해라. 그때 반대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구청이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정말 주민들의 삶에 대해서 네. 주민들의 삶도 그냥 지금 문제가 아니라 오랫동안 형성되어 있는 삶의 터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진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정말 졸속 행정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분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당사자여서 그때 간담회 할 때도 같이 갔었는데 참 구청에서 되게 행정적으로 그냥 어차피 안 될 거니까라는 태도로 이제 하시는 게 좀 여기서 계속 살아야 되는 사람들로서는 참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저는 그게 되게 분노스러웠는데 전문가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게 좀 적절한지는 의문스럽긴 하지만 구청에서 일하시는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몇 분은 소위 구청이 하는 일은 주민 전체를 위하는 일이고 몇몇 주민들이 반대하는 거는 좀 무식한 소리다 이렇게 좀 취급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재개발되면 얼마나 좋은데 살기가 얼마나 좋아지는데 재산도 더 크게 늘어날 수도 있는데 왜 이걸 반대하냐 구청이 이렇게 도와주겠다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니까 실제 주민들의 의견에 대해서 반응하는 속도가 너무 늦기도 하고 주민들이 의견 자체를 좀 무시하는 경향도 발생하는 것 같아서 네. 저는 그건 진짜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생각을 저도 비슷하게 했습니다.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여러 가지 또 계획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정당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정치 활동을 안에서 하실 텐데 앞으로 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위원장으로서도 펼치고 싶은 것들 어떤 게 있으세요? 제가 부채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사무실 저희가 사무실에 빚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고 그리고 서대문구 일대에도 그 현수막을 달았었어요. 네. 15일 동안 달았는데 100건 정도의 부채 상담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만났을 때 대부분의 경우에는 눈물을 흘리고 다 가세요. 정말 부끄럽게 생각하시고 자신이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까지 만들어 갔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죄책감도 엄청 크게 느끼시고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막상 상담을 하다 보면 보통은 원금보다 이자를 대다수 다 갚으신 경우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100만 원 빌렸는데 이제까지 은행에 갖다 바친 돈이 200만 원, 300만 원 넘어가는 경우들 있잖아요. 근데도 왜 그게 그분들의 잘못처럼 느껴지는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는데 정말 저는 여기 듣고 계시는 분들이 빚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우리 사회가 빚을 질 수밖에 없게 만들거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내 가족이 조금은 나아지는 삶을 살고 싶어서 뭐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아픈 가족을 위해서 이런 것 때문에 빚을 지세요. 뭐 엄청 막 빚을 져가지고 뭐 횡령하고 싶다던가 막 이런 경우는 없으시거든요. 되게 그런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나라의 복지 정책이 엉망이니까 빚으로 해결하게 되는 게 지금 한국 사회 현실인데 이 문제를 혼자 끙끙 앓지 않도록 하는 게 저는 정치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뭐 대단하게 어떤 거창하다기보다는 그냥 위원장으로서는 든든한 우리 편이라고 하는 게 진보당의 슬로건인데 그런 정치를 하는 것으로 인정받고 싶다 이런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사실은 빚 때문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이 만나시면서 실제 사례 같은 것들도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어떤 사례들이 있나요? 예를 정말 들어. 많은데요. 네.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거 고정 코너로 앉혀주시면 빚 걱정 없는 맞아요. 세상 이렇게. 네, 해결법 이런 건 제가 네네. 하루는 네. 전세 사기 혐의로 사기를 당하신 분이 오셨어요. 네네. 그리고 다음 날에는 전세 사기 피해자 상담을 했거든요.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상담을 하면서 저도 되게 고민이 됐는데 전세 사기 혐의로 사기죄로 되신 분은 진짜 친한 부동산에서 네. 그냥 명의만 빌려주면 1,000만 원 줄 테니까 이거 불법 아니다. 그렇구나. 이거 불법 아니고 그냥 편법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까운 사람들이니까 동네에 네. 그래서 명의를 빌려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세입자를 드렸고 그 세입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거예요. 네, 은행에서 전세 관련한. 그래서 이분이 지금 검찰에 고발돼서 수사 중인 상태셨고 다음 날은 청년인데 신혼부부 이제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세를 얻었는데 집주인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담에 오신 분이 계셔서 회생과 파산 이런 거를 안내드렸는데 이게 진짜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네요. 양쪽의 어떤 맞아요. 반응 양쪽의 사례를 동시에 보신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개별의 문제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영역에서 오히려 책임져야 되는 정부와 그리고 금융권 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개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도덕성의 문제로 되고 결국엔 책임도 자신이 질 수밖에 없는 구조 이게 확인되고 있고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뭐 자녀가 어머니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네,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주식 투자 잘못한 경우도 있고요. 그런 거 아니어도 진짜 빚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금리가 갑자기 인상돼서 도저히 더 이상 이 지금 상태로는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정말 많습니다. 고정 프로그램 네, 심사숙고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사연이 있는 빚과 관련된 또 많은 사연이 있는 분들을 또 직접 만나시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전진희 위원장님과 얘기 나누고 있고요. 그러면 앞으로는 또 진보당이 어떤 계획을 좀 가지고 있고 그런지 좀 활동 계획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서대문 시국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권이 갖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실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 그래서 시국촛불을 드는 것을 매달 둘째 주 수요일에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서대문 시국촛불 매달 둘째 주 수요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디서 하시나요? 동네별로 좀 돌면서 하고 있어서 첫 번째 촛불은 독립문에서 진행이 됐고요. 두 번째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로 신촌이 진행이 됐고 7월 12일에는 가재울 사거리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답답하신 지금 시국 바라보시면서 답답한 주민분들께서는 함께 나오셔서 발언으로 그리고 구호로 함성으로 행동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고요. 진보당뿐만 아니라 많은 단체들이 함께 힘모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 서대문 주민대회를 이제 진행합니다. 주민대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유권자가 아니라 주권자로서 우리가 뽑은 정치인들, 국민들의 말을 듣게 하는 정치대회입니다. 그래서 주민 요구안을 모으고 모아진 주민 요구안으로 주민들의 투표용지를 만드는 심의회의를 진행하고요. 그 결정된 투표용지로 주민들이 1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함께 결정해서 핵심 요구안을 결정하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주민들께서 어르신 일자리 예산 때문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지돼야 된다 이렇게 결정해 주신 덕분에 실제로 현재 예산이 더 추가로 확보돼서 어르신 일자리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과정이 있고요. 또 이에 주민대회 때 동마다 키움센터 만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안이 있었어서 키움센터 예산도 더 확대되는 형태로 주민들이 바꿔주신 정치 대회입니다. 그래서 사회 주민대회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들의 세금이 어디에 쓰여야 되는지 제안해 주시면은 그 요구 모아서 함께 결정하는 주민투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앞으로의 활동 계획까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주민대회와 시국 촛불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바쁘실 텐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사실 좀 가까이 있어서 전 조금 더 자주 뵙는 느낌도 들고 활동도 관심 있게 보는 게 있어요. 물론 홍은 홍제 분들은 조금 섭섭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반갑고, 앞으로 좋은 활동 해 나가시길 또 기대하면서 좀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곡 틀어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곡 하시겠습니까? 네, 서영은의 꿈을 꾼다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진보 정치가 앞으로 큰 꿈을 꿀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해 달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네, 같이 네.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감사했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때론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면 괜히 웃음이 나와 정신 없는 하루 끝에 눈물이 날 때도 있지만 지나간 추억을 뒤돌아보면 입가에 미소만 흘러 꿈을 꾼다. 잠시 힘겨운 날도 있겠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일을 향해 나는 꿈을 꾼다. 혹시 너무 힘이 들면 잠시 쉬어가도 괜찮아. 천천히 함께 갈 수 있다면 이미 충분하니까. 자꾸 못나 보이는 날 맘에 들지 않는 오늘도 내일의 나를 숨쉬게 하는 소중한 힘이 될 거야. 꿈을 꾼다. 잠시 힘겨운 날도 있겠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일을 향해 나는 꿈을 꾼다. 꿈을 꾼다. 잠시 외로운 날도 있겠지만 세월이 흘러서 시간이 가면 모두 지나간다. 꿈을 꾼다. 잠시 힘겨운 날도 있겠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꾼다